예,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2차전 지역인데요.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 날 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저희가 2차 전지를 점검을 하게 되고 또 공교롭게 오실 때마다 목요일은 2차 전지가 올랐는데 맞아요. 이번 주는 뭐 시장의 여파가 전체적으로 다 미치기 때문에요. 이창환 부장님께 도대체 왜 빠지는 거지? 어디까지 빠지는 거지? 예, 기회인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2차 전지 최근에 적어도 주가 하락 배경을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겠어요? 크게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와 그 2차 전지 자체 이제 약재가 이제 두 가지가 겹쳤다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수급적으로 꼬인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면은 매주 목요일마다 미국의 장기 국채 입찰이 있는데 네. 그때마다 국채 금리가 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그때마다 흔들려서 우리 시장에도 일단 영향을 주고 있고요. 10년 그빌 레크먼이 그 이제 달러 채권 숏을 청산하면서 좀 채권 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또 육박을 하면서 네. 또 시장 조정 나왔고 오늘 나스닥도 1% 정도의 장중 선물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목요일마다 미국채 그 입찰과 맞물려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고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우리도 시장도 동조가 났다는 것이고요. 2차 전지 만에 이제 그 악재로 재료로 보면은 이제 3분기 실적 둔화라든가 그리고 이게 4분기까지 특히 양극재 기업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GM이 이제 단기적인 그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를 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그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약간 톤다운 했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빌미를 줬는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좀 약간 결정적인 거는 그거 같아요. 그 키움증권의 그 영분쟁이 사건이 네. 영향을 상당히 시장에 주고 있는 게 이유가 영풍 계좌의 미수금이 4천억이 넘는 걸 회수를 못하다 보니까 아마 100여 개 계좌가 이제 가담이 됐다라고 지금 언론상에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5개 종목에 대해서 증거금 100% 종목을 만들었는데 네.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증거금 100% 되면 담보 능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0이 돼 버리니까 관련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최근 3일간 연속으로 에코프로의 기준을 봤을 때 매도 창고 1위가 키움증권이었습니다. 예. 계속 키움증권에서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체는 아니네요. 그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삼성 이제 창구는 거의 삼성증권 창구가 굉장히 심한데 공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엔솔이 공매도 비중 30%가 넘었고 에코프로이 27%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공매도가 쏟아지고 반대 매매, 공매도, 투매, 다시 반대 매매를 유발하는 공매도 이러면서 이제 패닉셀링이 지금 이어지는 예. 그러면서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거의 항복 선언이라든가 투매 지금 동참하고 이게 내가 원하지 않아더라도 소위 말해서 털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런 각종 노이즈에 따라서 언더슈팅이 지금 발생하는 구간이고 보면은 이제 이런 투매가 나오는 날에는 거의 장 막판에 투매를 더 유발하는 한 2시 정도의 공매도 공격이 항상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어떤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코스피가 오늘 2299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정확히 10년 선이에요. 코스피 10년 이동평균선에 딱 찍은 10년 이동평균. 네, 10년 이동평균선이고 제가 작년 9월 달과 10월 달에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그 10년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그 지수가 위치할 때는 주식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그 항상 20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10년 선 언더에서는 항상 엄청난 기회였고요. 작년에 9월 달이 10년 선 이탈하는 그 자리였고 작년에 그 한 번 찍고 반등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러면서 2680선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10년 선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어떤 고민을 전에 했었냐면은 이게 2600대에서 만약 저는 이제 내년과 내후년을 또 나름 강세제로 보고 있는데 보통 10년 선과 이격선이 많이 벌어진 해에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오버슈트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살짝 의문은 살짝 있었지만은 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는 뭐 새로 그 신규 매수를 관점으로 보시던가 아니면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틸 자리고 이런 기회가 아마 시장이 지나고 보면은 상당히 지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아직 금리가 인상 구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11월 달에 금리 동결이 되고 내년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간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의 강세
경기가 회복이 되고 내 2025년도에 강세장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건데 일단은 저는 지금은 아무래도 봐도 경기 침체인 것 같습니다. 침체라는 거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침체인 것 같아요. 이창용 총재도 4분기가 경기 침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지금 침체에서 내년도 회복 그리고 내후년에 이렇게 성장, 이제 저금리 나름의 저금리 시대로 가고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제 배터리 산업이 이제 급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그런 과정에서의 바닥 다지기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개인들의 물량 털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오늘 실적 발표란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 매도가 1위였고요. 네. 그 자금들이 이제 에코프로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챔 이런 자금 쪽으로 쇼커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상위가 다 그런 종목이었고 프로그램 1, 2위도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오늘요. 그래서 이제 투매는 아마 종목은 빠졌지만 그동안 이제 반도체롱, 2차전지 숏을 쳤던 자금들이 지금 반대로 지금 쇼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대로 이 반도체 숏, 2차전지 쇼커버 이렇게 지금 자금 흐름이 지금 포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레버리지만 과하게 쓰지 않고 그리고 좀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게 저는 맞다 보고요. 네. 이런 구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시장의 바닥을 잡을 때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자꾸 내가 바닥 사서 샀다가 올라가면 좀 팔아야지 이렇게 단타로 생각하시면 계좌 다 깨져요. 샀다 물렸다 손절하고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 좀 더 빠져봤자 그래서 5% 10% 말 것이 사고 팔고 하면 30% 소위 일어나면서 계좌가 한순간에 그냥 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움직일수록 더 네, 그런 여기서는 거군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하겠다고 막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냥 물렸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요. 종목을 교체하더라도 반등장에서 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여기서 뭔가 팔면은 더 낮은 가격에 급락할 때 팔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해서는 네. 좀 매매를 자제하시고 타임을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그 투매라든가 패닉셀리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팁은 나중에 코스피 이동평균선과 코스닥 이동평균을 보시면은 10년선 밑에서는 절대 주식 팔면 안 되는데 오늘 미국장 빠지고 내일 시간에 좀 빠진 거 보면은 내일 개파락하면 10년선 밑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는 주식 절대 파는 거 아니다. 그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략까지 좀 하락 배경과 함께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 이제 어제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확정 실적 발표를 했고 삼성 SDI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 개최도 했잖아요. 아까 간단히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좀 주요한 내용 어떤 게 있었나요? 뭐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짧게만 공통적인 거 얘기를 네. 하면은 그러니까 빅3 그 자동차 업체가 쪽에서 노조들이 그 UW에서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공통적인 게 어쨌든 가동 중단이 그 내연기관차 중심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더 길어질 경우에는 뭐 연쇄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엔솔과 삼성 SDI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LFP 배터리에 대한 그 개발 얘기를 했습니다. 2026년도부터는 들어가고 엔솔은 자동차용으로도 개발을 하지만은 이제 SDI는 ESS용 쪽으로 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솔이 내년에 매출 성장률이 올해만큼 크지 않다는 한 게 미국의 이제 GM이 뭐 가이던스를 하향을 한다던가 UAW 파업 이슈가 아니라 유럽 쪽 물량이 좀 줄어든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폭스바겐 쪽에 좀 물량이 좀 줄어드는 게 있어서 그 헝가리 쪽에 가동률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예년까지 여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중국 전기차들이 유럽에 뭐 진출하는 이런 에 대해서도 지금 그 엔솔이라든가 그 SDI 쪽에서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대책은 품질 그 높이고 그리고 현지화 또 이제 그 공급망 또 강화해서 그런 경쟁력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좀 특이한 거는 메탈가 하락에 의해서 배터리 가격 하락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 게 엔솔 입장이었고 도요타 수주권까지 포함해서 500조 이상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미드 니켈 쪽에서 다수의 고객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추가 수주권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쪽에서 애리조나 2170 배터리 공장을 4680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러면서 캐파도 좀 더 늘렸고 그리고 그 GM 쪽에 이제 1공장, 2공장은 풀 램프업인데 3기 쪽에서는 좀 물량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정도니까 2027년까지 물량 조정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미 쪽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여전히 제가 강조드렸던 2025년도에 배터리 3사의 점유율 80% 이상은 그대로 유지되긴 거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뭐 약간 전기차 순화 둔화의 우려는 있지만은 지금 장기적인 플랜은 공통적으로 다
문제가 없다, 이사 유지되는 것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두약불 둔화되거나 뭐 미국 대선 문제라든가 일부 전동화 속도 조절 문제는 대부분 다 일시적인 거고 북미 중심으로 한 성장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양사의 입장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가격을 좀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가 기존 레가시 업체인 GM이 이제 전기차 생산 목표 하향한다고 하면서 이번 주 충격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전기차 수요에 대한 걱정이 갑자기 막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크게 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좀 더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GM이 뭔가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이유로 보는 게 네. 일단 UAW 파업 이슈로 생산 차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이번에 포드는 이제 4년간 25% 인상에 합의를 했는데 완성차 기업들의 어떤 현금 캐시플로의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투자를 좀 지연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고 수요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캐시플로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SDI 컨콜에서 보면은 어떤 여러 조사 기관들의 다방면을 검토한 결과 중장기 전기차 수요 성장성에 변화가 없다는 게 지금 중론으로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단기적인 거예요. 다 내년이 조금 성장세가 둔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인 거고 제가 앞서 지금 약간 전기 침체한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타볼 만한 마땅한 차가 지금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은 아이폰 쓰시죠. 네. 그러니까 아이폰 전에 약간 피드에이폰이라든가 터치폰 이런 거 쓰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피처폰이란가. 그러니까 피처폰에서 이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의 느낌이 지금 전기차들이라서 마땅치 않아요. 좀 가격도 좀 저렴하면서 좋은 전기차가 나오는 시점이 내년이나 2025년도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아직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성장성을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아직은 이르다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영국의 뭐 내연기관차 판매 늦춘 거는 대부분 다 EU 기준이 2035년도인데 2030년 일찍 하려다가 그냥 EU 기준에 맞춘 것이고 그리고 독일의 이제 구매 보조금 축소 얘기는 정책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매 보조금 줬다가 지금은 이제 충분하니까 그 전기차 충전소 이런 인프라 구축 쪽으로 돈을 쓰겠다라고 정책을 바꾼 것뿐이지 그런 전기차 정책이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IRA법 관련해서도 지금 그 OEM 업체들과 그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 업체들이 협력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이런 경쟁력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후퇴하기는 없다는 게 이제 업계 또 다시 얘기고요. 또 이제 GM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목표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노이즈로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쪽에 그 2차 전지 쪽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최소 2025년까지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한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뷰는 변함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그 내부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중국 기업들이 좀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고 하던데 국내 기업들이 좀 어떻게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을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뭐 이것도 앞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현지 공급망 강화하고 주로 유럽 쪽이겠죠. 네. 뭐 미국은 못 들어가니까 중국. 이게 보통 이제 전기차 특성상 그 완성차 고급 계약이 최소 2, 3년 가래 거의 이제 개발 검증 다 한 다음에 그다음 픽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유럽 중국의 전기차가 막 침투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최근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배터리 쪽에서는 그 523과 613 쪽에서 중국이 좀 워낙 덤핑으로 들어간 게 일부 유럽에서 좀 포착이 좀 됐고 그리고 네. 그 전기차 자체를 좀 싸게 만들어서 BI 그렇죠.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일부 좀 점유율 올라간 것들은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엔솔의 헝가리 공장의 가동률이 좀 떨어진 거는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계속 꾸준하게 가기는 쉽지 않은 게 유럽의 정책 자체가 이제 올해 12월부터 CRF 법안이 그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가 됐고 지속 가능한 EU 배터리법이 이게 이제 그 배터리 여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탄소 배출을 다 추적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현지화가 필수인데 지금 아직은 중국 업체들이 현지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자꾸만 이제 그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수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EU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갈 이슈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당장 고전하는 거는 유럽 쪽에서 고전하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엔솔이 미국 시장보다 유럽 쪽에서 고전 때문에 내년도에 그 실적 가이던스를 좀 톤다운 한 것도 그런 이유인 거로 보여지고요. 국내 업체들을 일단 현지 공급망 강화에 그 밸류체인 강화에 최선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기업 양극재 생산 탑 머티리얼스가 있는데 시간상 이 얘기는 저는 넘어갈 테니까 부장님 필요하다고 하시면 코멘트 하시고요. 2차 전지에서 그럼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뭐 많이 떨어진 거 혹은 수급상 이슈,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상장 최대어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니까 뭐 상장은 당연히 흥행할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중요하겠죠. 그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뭐 에코프로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의 그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의 핵심 마지막 퍼즐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저는 그 국내 유일한 하이니켈 그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다 봐서 뭐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특히 이번에 이제 중국이 그 흑연에 대한 수출 관리를 경제, 들어가서 네. 이런 이제 이런 광물이라든가 이런 소재 그 내재화 국산화에 대한 핵심 키가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또 밸류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이제 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약간 지수적으로는 지금 그 주식을 팔면 안 되는 단계에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 되게 잘 보셔야 될 게, 네. 에코프로즈가 9월 말부터 이제 외국인 매수가 누적 순매수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8월 31일 기준으로 10.35%에서 최근에 10.2% 이상 올라와서 그 근접을 하는데, 제가 나름의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전에는 그 공매도 세력과 그 패시브 자금 간의 어떤 싸움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 하방으로 최대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최대한 저점에서 이제 FTS라든가 MSC에 추정하는 액티브 펀드 장기성 자금들은 밑에서 사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금이 슬슬 들어오는 거로 보여지고요. 공매도를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매도와 지금 장기성 자금들이 지금 오버랩이 되면서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거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야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개인 물량 털기 작업이 잇따라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외에는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게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다만 지금은 뭐 소위 말해서 뭐 방송 용어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존버해야 된다. 네. 드리겠습니다. 예. 네, 현재 진짜 낙폭 과대 구간이긴 하잖아요. 사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양극재 외에 그럼 다른 뭐 동박이나 뭐 음극재나 이쪽 같은 경우에 투자 접근 가능할까요? 음극재는 보지 마시고요. 네.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 할인 그 가격 경쟁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어렵고, 전액도 괜찮고 알루미늄 박도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동박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예전에 저랑 그 다른 방송에서 사실 SKC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박 쪽에서 이제 구조 조정이 지금 사업 재편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게 보여져서 그동안은 이제 좀 소외가 됐었는데, 올해는 다 적자를 면치 못하겠지만은 내년에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2025년도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그럼 밸류에이션은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다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소재 쪽으로 밸류에이션 제대로 받게 되면은 동박 쪽에서도 상당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드려서 양극재 외에 보신다면은 뭐 동박이라 알루미늄 박 정도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많이 빠진 쪽이 동박 쪽이니까 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액도 있네. 전액도 좋습니다. 전액도 괜찮은데요. 네. 네. 전액도 좀 이거 그런 옥석을 잘 가르셔야 돼요. 이게 네네.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뭐 그 보는 거는 있긴 한데 그 좀 지배구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것들이 예, 예. 있거든요. 앵킹 같은 경우는 좀 그 지배구조 문제가 있어서 좋긴 한데 손이 안 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전액 쪽은 선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알박과 동박 쪽은 괜찮다. 자, 2차 전지 전략 마무리할게. 결국은 사실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게 시간이 걸리면서 보급이 되는 장기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슈팅과 조정은 사실은 이제 겪은 것이고, 지금부터는 적어도 연말 내년을 보는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네. 그런 그림에서 전략 좀 마무리해 주세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년도 조금 슬로워지는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큰 그림으로 올해 이제 지금 경기 침체에서 내년도는 경기 회복, 2025년도에 이제 경기 성장으로 가는 그림에서는 여전히 이제 가장 경기차 성장이 가장 미국에서 가장 가파라지는 시기가 2025년과 2026년도거든요. 거길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년 정도만 보는 그런 투자보다도 최소 2025년도까지는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저는 2026년도는 개인적으로 조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이 가장 반영되는 해가 2025년으로 봐서 2025년도에 한번 차익을 그때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상당한 조정의 저점을 잡고 2030년까지 가는 그 전략으로 그림을 보고 있어서 계속 2025년도까지 투자해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어려운 상황에서 2차 전지는 뭐 훨씬 더 사실은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중심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이창환 부장님 오늘 2차 전지역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